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문을 닫다시피 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이 아주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인 66번 환자가 2020년 5월 1일 새벽에 들렀던 이태원 클럽, 술판, 킹클럽, 퀸, 트렁크 주변에 있는 만두가게, 케밥집, 족발집 등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 됐습니다. 또 66번 환자가 그날 낮에 방문한 냉면집도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손해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웬만큼 진정되고 나면 이와 관련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아서 격리조치됐는데 이를 어기고 밖으로 돌아다닌 사람들이 그 피고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지난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부처에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고의 과실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남에게 코로나를 옮기건 말건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싸돌아다닌 사람들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격리 기간에 방문한 식당이나 상점들은 문을 닫고 소독을 하느라 며칠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뒤에도 한참 동안 기피 장소로 여겨져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그런 손해를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많은 수강생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한 인천의 거짓말 강사도 학부모, 학생, 학원, 택시 운전사 등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사소송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 소송은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 부천의 나이트, 안양의 일본식 술집 등을 상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용인 66번 환자가 5월 1일 방문한 이태원 클럽들은 당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적당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의 연락처 확보에도 소홀했습니다. 이들 클럽의 부주의가 대규모 지역 전파의 원인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만두가게, 케밥집, 족발집만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66번 환자 이후 강남의 대규모 포차나 건대 유흥업소 또는 대형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된다면 이들 역시 동일한 논리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코로나 집단 감염 시설 또는 코로나 확진자의 무책임한 방문 때문에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하다시피 했던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그 시설이나 확진자 때문에 내 가게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나 확진자가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한다면 그 시설이나 확진자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의심 증상 중에 제주도를 여행한 강남 모녀가 있었죠. 이들을 상대로 제주도청, 자가격리자 2명, 업체 2곳 등이 모두 1억 3,202만 3,5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제주도의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원인으로 이들 모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를 퍼뜨린 집단시설이나 확진자들을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대규모 시설,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나중에 대규모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